안녕하세요.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수학 58점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제 배경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면 중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수학을 58점을 받았고요.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. 그리고 그 중학교 첫 시험에서도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다 90점 이상을 받았고 100점도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연세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58점을 받았던 시험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. 그 당시에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순수하게 독학을 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선행학습이 뭔지조차 잘 몰랐어요. 대신에 수업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고 그게 선생님들께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집중해서 듣기는 좀 힘들었고 수학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수학을 좋아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수학에 대해서 뭐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고 누가 저한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평소에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숙제로 나오는 수학 교과서의 문제들은 풀어봤을 텐데 평소에 문제집을 사서 막 문제를 풀어보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단지 이제 수학 자습서 한 권을 딱 갖고 있었는데 수학 시험 전날에 이제 자습서를 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딱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괜찮아. 나는 실전에 강하니까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하고 학교에 갔는데 제가 수학을 58점을 받았고요. 다른 과목들은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평균은 90점이 넘었고 당시 전교 29등을 하고 반 5등을 했었어요. 제가 이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학급이 10개가 넘었었는데 저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전교등수에 비해서 반등수는 좀 낮았어요. 근데 어쨌든 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점수를 받아 놓으니까 학교에 수학 50점대를 받은 애가 평균이 90점이 넘었다고 소문이 났어요.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너 혹시 수학을 그 답안지를 밀려 쓴 거 아니냐? 아니면 뭐 실수를 크게 한 게 아니냐?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보통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 점수가 같이 가는데 과학은 100점을 받고 왜 수학만 58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국영수사과 중에 왜 수학 빼고 다 잘 봤는데 수학만 못 봤냐 아무튼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너는 나중에 문과를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희망적인 이야기로는 그래도 수학만 올리면 되겠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. 저희 엄마도 제 성적표를 보시고 좀 충격을 받으셔서 결국 저를 학원으로 보내셨어요. 근데 이때도 뭐 학원을 엄청 알아보고 간 건 아니었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다니는 동네의 작은 보습 학원에 갔어요. 근데 그 학원에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은 평소에도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야 되는 과목이구나를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는 쭉쭉쭉 올라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수학 점수를 잘 받았어요. 네, 점수를 잘 받았지만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나는 수학을 못해. 왜냐면 수학을 못하니까. 그리고 수학 머리는 없어. 그냥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상 문제를 주시고 내가 그 예상 문제를 또 열심히 풀었고 그러니까 그냥 점수가 오른 거지 내가 수학을 잘해서 이 점수가 잘 나온 거는 아니야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물론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도 수학 학원 다니는데 학원 다닌다고 점수 다 오르는 거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수학을 원래 잘했던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학원에서 뭐 숙제를 내주시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시면 그거는 다 해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고
수학을 할 때 어려웠어요. 많이 어렵고 잘 못하겠고 그냥 정말 예상 문제 열심히 풀어가서 약간 그걸 바탕으로 그냥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. 근데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조금 큰 학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.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너 수학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속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, 사실 여전쌤이었는데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정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. 근데 이분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저를 자꾸만 칭찬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나는 수학을 못해. 근데 왜 자꾸 잘한다고 하시지? 근데 곧 진실을 알게 되시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왜 자꾸 잘한다고 하시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왜 자꾸 잘한다고 하실까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제가 혹시 내가 수학을 잘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생각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뀐 건 아니었고요. 1년 정도 걸쳐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 않고 생각이 바뀌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수학을 잘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고 이 생각이 바뀌고 나서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제가 수학 공부량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었고 수학 공부 방법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. 뭐 새로운 수학 공부 방법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수학을 재밌어 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.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풀었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. 어떤 문제는 내 3일 이상을 붙들고 풀었던 문제도 있었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은 100점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학에서 세 문제를 변별력 문제로 선생님들이 내셨었는데 이건 전교권 친구들도 좀 찍는 문제였거든요. 어려워서. 저는 이걸 다 풀어서 맞췄었어요. 그래서 100점을 받았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제 자신감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문과에 가야겠다는 말을 중학교 때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과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과에 갔더니 저 때는 수원, 수투 이렇게 두 과목을 했었는데 그냥 두 과목 다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리논술 전형으로 연세대 수시에 합격을 했어요. 이때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받고 그걸 푼 다음에 교수님들 앞에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전형이었어요. 근데 어쨌든 수학 58점을 받았었던 제가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난 수학을 못해, 난 수학 머리가 없어, 혹은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꼭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만약에 수학을 못해, 수학 머리가 없어, 재능이 없나 봐, 이런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수학 점수를 낼 수는 있었을지라도 이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수시를 수리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수학을 잘해라고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나도 수학을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정말 어려우시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못한다고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 혹은 다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, 기초 문제를 풀기 어려운 건지,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건지, 아니면 풀기 어려운 건지, 아니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건지, 안 풀렸던 문제를
이제 풀고 나서 또다시 풀려고 했을 때 이게 안 풀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 건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순히 난 수학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기본적인 거지만 그냥 간단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.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암기 과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과외나 코칭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유리수가 뭔지, 함수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,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.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교과서나 문제집의 개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때 혹은 두 가지 답 중에서 헷갈릴 때 그 답을 고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학 공식들이 어떤 특정한 단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단원을 공부하고 공식을 외우고 그 단원의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단원들이 다 섞여 있거나 뭐 수능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떤 공식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공식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또 풀이를 깔끔하게 쓰는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막 여기저기 문제를 그냥 빨리 푸는 걸 목적으로 풀이를 막 엉망으로 썼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좀 연습을 했어요. 풀이를 그러니까 너무 깔끔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줄이라도 맞춰서 쓰는 연습을 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. 왜냐면 특히 시험 때 검사를 할 때 처음부터 다시 풀 필요가 없었고 제 풀이를 이제 천천히 보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만 다시 풀거나 계산 실수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제가 틀릴 뻔했는데 건진 문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해답지를 무조건 보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적당히 이용하는 거는 강력 추천드려요.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문제랑 씨름하는 시간은 필요해요.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시고 풀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시다가 또 다시 와서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꼭 하시되 정말 풀기가 너무 어려우면 해설을 보세요. 근데 답을 먼저 보진 마시고 답은 가리시고 해설을 읽어보시면서 이 풀이의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,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또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셔서 그걸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그걸 꼼꼼히 풀이를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건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였는데요.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기회가 많았어요. 근데 제가 분명히 풀었고 정확히 아는 문제여도 말로 설명을 할 때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럼 저는 그 부분을 또 다시 개념이든 공식이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때까지 또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.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, 그게 어려우시면 나 스스로에게 셀프 강의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풀었던 문제들을 말로 설명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은 다시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외를 할 때에도 그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고 나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말로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시켰었어요.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왜냐 그게 좀 어렵거든요. 막상 해보면.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개념이 너무 부실하다면 전학년 혹은 전학기의 개념들을 좀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수학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전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안 되는 부분은 요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분 보셔서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노트를 갖고 있어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이렇게 한눈에 또 볼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만의 개념 노트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공식들을 모아놓은
노트를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나는 너무 못해, 난 수포자야, 수학에 나는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최소한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계기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수학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작은 용기를 가지시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고,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여기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차근차근 다음 영상으로 제가 그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